원장님, 사랑니 뽑으면 많이 아플까요? 환자분, 이거 억지로 빼려고 하면 신경도 다칠 수 있고요. 너무 무리 더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덮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치아를 지키는 남자 치킨남입니다. 명색이 제가 치아를 지키는 남자인데 오늘은 지키는 얘기 말고 시원하게 뽑는 얘기 한번 할까 합니다. 제가 구강외과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사랑니 발치 꽤나 해봤다고 명함은 내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창 때는 수술 발치만 하루에 8건이 넘어갔을 정도로 사랑니만 무지하게 뽑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평균으로 치면 하루에 4개씩, 1년으로 따지면 대충 1000개 가까이 뽑았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어지간한 사랑니 케이스들은 대학병원이나 사랑니 전문치과로 보내지 않고 제 손으로 직접 다 빼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랑니를 뽑으면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와 궁금증들을 오늘 제 찐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게 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아닙니다. 아주 예쁘게 똑바로 잘 자라서 씹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랑니라면 어금니의 보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입안에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큰 어금니가 위아래 양쪽으로 각각 2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니가 제자리에 딱 하고 자리 잡아준다면 이 큰 어금니를 2개가 아니라 3개 가지고 있는 거랑 동일해요. 이러한 든든한 상황이라면 굳이 생고생하면서 사랑니를 뽑을 이유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다들 사랑니 뽑느라 고생들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결국 사랑니를 뽑게 되는 데에는 다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2가지라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 앞서 말한 똑바로 나서 밥 먹을 때 열리라는 사랑니 자체가 별로 없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래쪽 사랑니의 약 80% 정도, 위쪽 사랑니의 약 50% 정도는 각도가 삐딱하게 누워있거나 나올 공간이 부족해서 잇몸에 파묻혀 있거나 아니면 앞에 멀쩡한 어금니를 건드려서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자기 밥값 하면서 어금니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케이스 자체가 굉장히 드물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기적적으로 똑바로 예쁘게 났다고 쳐도 구강 위생관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니가 너무 깊이 짱 박혀 있기 때문에 칫솔이 잘 안 닿는다는 소리예요. 칫솔로 잘 닦이지가 않으니까 찌꺼기가 남고 결국 충치로 이어지거나 잇몸병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대충 견적이 나옵니다. 우리 입안에서 진짜 온전하게 어금니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착한 사랑니는 전체의 10%에서 20% 혹은 그 미만으로 추산됩니다. 뼈 때리는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가진 사랑니 10개 중에 8개에서 9개는 결국 발치가 필요한 녀석들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인의 사랑니를 뽑아야 한다는 건 알겠고요.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위가 뭔지 아세요? 원장님, 사랑니 뽑으면 많이 아플까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소신 발언 딱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 이제 안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 생리를 턱뼈에서 뽑아내는 건데 당연히 아프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가 치과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드는 사랑니들은 10중 8구 잇몸에 염증이 잔뜩 있거나 극심한 충치를 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뽑으면 뽑기 전이나 후에 엄청나게 아픈 것이 당연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치과 치료 통증 순위를 한번 매겨보자면 염증 있는 발치가 압도적 1위입니다. 그 다음이 신경치료, 그 다음이 염증 없는 발치나 임플란트 정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사랑니는 염증을 동반한다고요. 결론은 뭐다?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아픈 건 주의사항 잘 지키고 약 잘 챙겨 드시면 시간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 무시무시하다는 드라이 소켓이 생기건 염증이 발생하건 간에 고생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는 뼈와 살이 차오르고 회복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사랑니 뽑을 때 진짜로 덜덜 떨고 걱정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경이 손상될 수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아래쪽 사랑니의 뿌리 끝을 엑스레이로 지켜보면요, 우리 턱을 지나는 큰 신경인 하치조 신경이랑 엄청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신경관 안으로 사랑니의 뿌리가 뻗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발치를 하다가 정말 운이 없으면 이 하치조 신경이 다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요, 아까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낫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100%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발치한 쪽의 입술부터 턱 끝까지 꼭 치과 마취가 덜 풀린 것처럼 얼얼하고 찔찔한 저리는 느낌이 계속 남게 됩니다. 이걸 말로만 들으면요, 뭐 좀 저런 게 대수인가 싶으실 텐데 이거 실제로 겪어보면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거슬리고 스트레스 받는데요. 당장 사랑니 신경손상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얼마나 눈물겨운 호소글들이 많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랑니 뽑을 때 체크리스트 1번, 이러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인지 아닌지 엑스레이나 CT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아셔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랑니를 뽑는 게 내 치아 건강에 이득일지 아니면 그냥 두는 게 나을지 치과 의사와 아주 충분하게 상의하시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랑니를 뽑을 때 아픈지보다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절대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압니다. 저도 발치 당해봤어요. 솔직히 치과 의자 눕는 것부터 무서운데 뽑으면 엄청 아플 걸 알면서 억지로 뽑아야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싫잖아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고백 하나 하자면 그 의자에 누워서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 하던 게 환자분만 그랬던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땀 뻘뻘 흘리면서 뽑고 있는 치과 의사도 속으로는 같이 죽어가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도대체 왜 사랑니 하나 뽑는데 환자도 치과 의사도 이렇게 쌍으로 생고생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쏙 하고 쉽게 나오는 사랑니는 환자분도 덜 불편하시고 치과 의사도 빨리 뽑으니까 서로 기분 좋게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랑니 난이도 기준 딱 정해드릴 테니까 내 사랑니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사랑니가 똑바로 나 있느냐 누워 있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옆으로 누워있는 경우보다 똑바로 나 있는 경우가 훨씬 뽑기 쉽습니다. 두 번째, 사랑니 뿌리의 개수. 사랑니 뿌리가 한 개일 때보다 2개, 3개로 많아질수록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뿌리 개수가 적을수록 당연히 발치하기 쉽겠죠. 세 번째, 사랑니 뿌리의 길이. 무나 당근을 땅에서 뽑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뿌리가 길수록 뽑기 힘들겠죠? 사랑니 뿌리도 마찬가지로 길수록 뽑기 힘듭니다. 네 번째, 뿌리가 휘어진 정도. 뿌리가 만약에 낚싯바늘처럼 굽어져 있다? 뽑다가 이건 애 좀 먹습니다. 굽어 있는 곳 없이 일자로 뻗어 있을수록 뽑기 훨씬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치조골과 유착된 정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원래 치아 뿌리와 턱뼈 사이에는 치주인대라는 일종의 쿠션 같은 막이 있어요. 발치할 때 치과 의사는 이 치주인대를 끊어서 치아와 턱뼈를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간혹 이 공간이 좁아지다 못해 치아 뿌리랑 뼈가 한 덩어리로 딱 들러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유착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뼈랑 유착이 안 되어 있어야 훨씬 쉽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대충 각이 나오시죠? 만약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본인의 사랑니가 완전히 누워있는데 뿌리 개수도 많고 갈고리처럼 휘어져 있는데 뼈랑
유착까지 되어 있다? 그 사랑니 뽑는 날 환자분과 치과 의사 둘 다 나란히 지옥 함께 다녀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난이도가 헬인 사랑니를 뽑다 보면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불상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니의 뿌리가 똑 부러져서 뼈 속에 조각이 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치과의사 입장에서도 진짜 굳이 비유하자면 화장실 가서 큰일 보고 제대로 안 닦은 것처럼 엄청나게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마저 뽑으려고 기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어디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애초에 순순하게 잘 나올 뿌리였다면 부러지지도 않았어요. 막상 남은 조각을 마저 빼보려고 파보면 정말 생각보다 오지게 안 나옵니다. 억지로 빼려고 씨름하다 보면 시간은 한 세월 흘러가고 환자분 입장에선 턱이 빠질 것 같고 마취도 점점 풀려가면서 통증은 밀려오고요. 치과 의사는 이미 팔에 힘이 다 빠져서 후들후들 거리는데 밖에는 예약 환자분들이 줄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치과 의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겠죠. 환자분, 이거 억지로 빼려고 하면 신경도 다칠 수 있고요. 너무 무리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덮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말 들으면 환자분들 입장에서 과연 납득이 되실까요? 당장 이거 돌팔이 아니야 싶고 영 찝찝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서 기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된다면요, 부러진 뿌리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염증의 원인이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랑니 염증은 뿌리 끝쪽이 아니라 사랑니 머리 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사랑니 머리 부분이 썩었거나 염증이 있었더라도 그 머리 부위가 깨끗하게 잘려서 뽑혀 나갔다면 가장 큰 원인은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 애매하게 흔들리는 뿌리를 뼈 속에 남겨두면 우리 몸은 이걸 이물질로 인식해서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제거해야 하지만 만약에 흔들림 없이 깊숙하게 박혀 있다면 그 위로 잇몸살이 싹 차오르면서 아주 안전하게 아뭅니다. 이렇게 남겨진 치아 뿌리 조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변의 치조골과 완전히 융합하여 한 몸이 되거나 뼈 조직으로 싹 덮여버립니다. 간혹 수년 뒤에 이 뿌리가 슬금슬금 잇몸 위로 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때는 잇몸 밖으로 나와 있으니 쏙 하고 엄청 쉽게 제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무리해서 뼈를 깎아내며 뿌리를 파내는 것보다 안전하게 덮어주는 쪽이 수술 후 통증이나 감염 확률이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네, 제가 바로 그 뿌리가 부러져서 덮은 유경험자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제가 28살 때 제 치대 동기에게 사랑니 발치를 맡겼습니다. 그 동기 인생 첫 사랑니 발치였죠. 여러분, 치과 의사들이 어떻게 임상 경험 쌓는지 궁금하셨죠? 네, 이렇게 자기 몸 던져가며 내 이빨 내주면서 크는 겁니다. 위쪽 사랑니는 어찌어찌 잘 뽑았는데요, 아래쪽 사랑니에서 예상대로 말리기 시작하더니 우지직 하고 뿌리가 부러졌어요. 제 동기가 정말 농담하지 않고 2시간 동안 제 입을 벌려놓고 땀 뻘뻘 흘리며 끙끙대다가 도저히 안 돼서 전공의 선배를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게 들어왔던 그 선배, 결국 30분이 지나서 땀으로 샤워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치과병원 교수님까지 등판하게 되셨어요. 교수님도 한참을 해보시더니 쿨하게 한마디 던지셨죠. 이거 안 되겠다. 덮자. 벌써 10년도 훌쩍 지난 일인데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네요. 처음엔 그 동기부터 교수님까지 다들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그동안 저도 수천 개의 사랑니를 뽑아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 누구보다 땀 흘리던 그 마음을 200%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 동기랑은 절대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아무튼 지금 엑스레이로 제 턱을 찍어보면요, 남아있던 그 사랑니 뿌리 조각,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제 턱뼈랑 완전히 무라일체가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뿌리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너무 찝찝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니 발치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제 뼈아픈 흑역사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놔 보았는데요.
오늘의 결론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랑니를 무조건 뽑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랑니의 10개 중에 8개, 9개는 결국 뽑아야 하는 녀석들이 맞다. 둘째, 사랑니 뽑을 때는 아플 것보다는 신경 손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주치의와 충분하게 상의하고 발치하여야 한다. 셋째, 혹시라도 뿌리가 부러진다 하더라도 제 턱뼈처럼 아주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사랑니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거겠죠? 사랑니 발치가 무섭다고 진통제로 버티고만 계시지 마시고 꼭 치과에 가셔서 검진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치과 체어에 눕는 순간부터 환자분은 땀을 흘리실 거고 덩달아 저 같은 치과 의사들도 함께 죽어나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사랑니를 발치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리얼한 썰이 재미있으셨거나 치과에 갈 용기가 아주 조금이라도 생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치아를 지키는 남자, 하지만 오늘만큼은 치아를 야무지게 잘 뽑는 남자, 치킨남 최기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